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공부 세공입니다. 오늘은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교체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현상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게 응용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받침에는 이제 헛받침도 있고 겹받침도 있고 뭐 쌍받침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그런 받침의 종류에 모두 다 적용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받침의 성격에 따라서도 좀 적용되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해가지고 음절의 끝에 있는 자음, 그러니까 뭐 헛받침이든 겹받침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개로만 발음되는 현상이다. 발음이에요, 발음. 알겠죠? 발음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유일하게 다른 음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 해설하는 음운 현상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음운의 변담은 다른 현상, 다른 소리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소리가 같거나 비슷해지는데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입 같은 경우는 혼자잖아요. 얘가 혼자, ip사귀 할 때 입 할 때는 혼자인데 얘가 발음상으로 혼자 바뀐다는 거죠. 입 이런 식으로 해서 압이라고 써줬네요. 자, 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거나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음절의 끝이니까 그냥 받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종성. 받침에서 발음상의 받침으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7가지밖에 없다. 그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이렇게 7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외울 때 뭐 좀 교육적으로 가느다란 물방울 해가지고 외우라고 얘기하거든요. 가느다란, 그러니까 초성만 딴 거죠. 가느다란 물방울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받침에 나올 수 있는 소리는 요 7가지밖에 없다. 받침의 발음상이에요. 그러니까 표기상이가 아니라 표기상으로는 뭐 다 올 수 있죠. 근데 표기상이 아니라 발음상의 받침으로는 이 7개 소리밖에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가느다란 물방울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개 소리만 나타난다. 그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가느다란 물방울이다. 그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발음상의 받침으로 7가지 소리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자, 이제 각각의 이제 그러면 그 자음들이 받침에 왔을 때 어떤 소리로 바뀌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기역이나 키읔, 쌍기역은 다 기역으로 발음이 된다. 알겠죠? 기역, 키읔, 쌍기역은 기역으로 발음이 되고 니은은 니은으로, 그 다음에 디귿, 티읕,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히읗은 디귿으로. 이게 제일 많죠. 얘네는 다 디귿으로 발음되고 리을은 리을로, 그죠? 리을은 리을로 발음되고 미음은 미음으로 발음이 되고 비읍과 피읍은 비읍으로 발음되고 이응은 이응으로 발음된다. 자, 이렇게 이응은 이응으로 발음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의 발음상의 받침으로 7가지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7가지 소리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표음이라고 얘기해요. 받침의 발음의 대표음인 거죠. 그래서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대표음화라고도 얘기합니다. 알겠죠? 대표음화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발음상의 받침으로는 7가지 소리밖에 안 나온다. 이 각각의 소리들이 그 받침에 왔을 때 어떤 소리들로 바뀌느냐라고 하는 것들 잘 기억해 놓을 수 있도록 하시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요소가 있어요. 발음이 안 바뀌는 아이들이 있어요. 안 바뀌는 아이들은 누구냐? 여기 보세요. 니은은 그냥 니은으로 발음되죠. 리을도 리을로 그냥 발음되죠. 미음도 그냥 미음으로 발음되고 이응도 그냥 이응으로 발음된다. 그럼 지금 정리해보면, 자, 니은, 리을, 미음, 이응에 해당하는 이 소리들은 그냥 원래 자기 소리대로 발음된다. 근데 얘네는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들은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갖는 공통점은 자음 중에 울림소리, 즉 비음과 유음에 해당하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자음 중에 울림소리인 비음과 유음은 받침에 왔을 때 그냥 자기 소리로 난다.
그럼 나머지 뭐 예사소리라든가 거센소리라든가 된소리 같은 거는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같은 경우는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나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얘들을 적어놨죠. 박 이런 것들 쭉 적어놨으니까 아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우리말의 발음상의 받침으로는 이 7가지 소리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각각의 소리들을 이렇게 발음상에서는 이렇게 바뀌어서 소리가 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지금 이제 헛받침의 발음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헛받침 혹은 요거 쌍받침이죠. 그러니까 된소리가 왔을 경우에 받침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겹받침이니 헛받침으로 발음되는 것은 탈락현상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그냥 교체현상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교체현상인 게 맞지만 겹받침이 올 경우에는 탈락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탈락현상을 우린 자음군 단순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들이냐면 뭐 밑에 표로 정리되어 있지만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목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목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발음상으로 목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침이 기역 시옷이었는데 보시면 받침이 기역 시옷이었는데 목 해가지고 기역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받침 중에 시옷은 탈락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역 시옷이 기역으로 교체되는 게 아니라 겹받침인 경우에 여기 나와 있듯이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니은 히읗, 리을 시옷, 리을 티읒, 리을 히읗, 비읍 시옷 이런 것처럼 겹받침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 둘 중에 하나만 남는 경우에는 탈락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뭐 이런 경우들도 있죠. 뭐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리을 발음을 살려가지고 어떤 학생이 그 뭐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인데, 리을은 발음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발음되니까, 이렇게 발음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받침이 리을과 미음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는 탈락하고, 리을은 이렇게 탈락해버리고, 미음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겹받침인 경우에, 이런 것들을 겹받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겹받침인 경우에, 둘 중 하나가 없어지고 둘 중에 하나만 남는 경우에는 탈락현상이다. 자음군 단순화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이런 경우 있어요. 자, 많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경우 발음이 어떻게 되죠? 얘는 많다 이렇게 발음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건 탈락한 게 아니라 히읗과 디귿이 더해져서 티읕이 된 경우에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히읗이 그냥 없어져 위에 있는 발음들처럼 그러니까 뭐 삼이라든가 목 이런 것처럼 뭐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진 게 아니라 뒤에 있는 히읗 소리가 뒤에 결합된 거다. 그러니까 축약이 된 거다. 디귿과 합쳐져서 그래서 티읕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티읕이 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발음의 문제이지만 되게 유형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발음을 보고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구나, 이게 축약이구나, 겹받침 중에 하나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탈락이구나, 아니면 하나의 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쌍받침이 헛받침으로 나는 것은 교체현상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중요하죠.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밖에 나가다 했을 때 했을 때 발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요거는 쌍기역이 기역으로 교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쌍기역은 뭐가 아니다? 기역 플러스 기역이 아니다. 뭐 말이 알겠죠? 그냥 이 쌍기역은 하나의 문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역 플러스 기역이 돼서 쌍기역이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문자이기 때문에 이걸 분리시킬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쌍기역이 기역으로 바뀐 것은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는 탈락현상이 아니라 그냥 쌍기역이 기역으로 바뀐 교체현상이다. 뭐 이 예가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면 뭐 더 쉽게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샀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발음상으로 샀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컴퓨터로 글씨를 쓰다 보니까 잘 안 써져요, 여러분. 뭐 원래 글씨를 잘 못 쓰기도 하는데 이게 더 잘 안 써지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여기 쌍시옷이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디귿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요 뒤에 있는 디귿이 쌍디귿이 된 것은 된소리 대기 현상이고 나중에 배울 거고, 지금 요건 쌍시옷이 디귿으로 교체가 된 거다. 그러니까 쌍받침일 경우에 쌍받침, 뭐 쌍기역이라든가 쌍디귿, 뭐 쌍비읍, 뭐 쌍시옷, 쌍지읒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보통은 쌍기역이라든가 쌍시옷이 받침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다른 소리로 바뀌게 되는 거, 이렇게 뭐 기역이라든가 디귿으로 소리 나는 것은 교체 현상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는 현상, 겹받침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건 탈락 현상이다. 자음군 단순화다.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여기 있는 소리들, 여기 뭉탱이로 이렇게 있는 기역시옷 이렇게 있는 소리들을 첫 번째 자음이 소리가 나요. 앞에 있는 소리들이 발음이 된다는 거죠. 기역시옷은 기역이, 니은 지읒은 니은이, 니은 히읗도 니은이 해서 앞에 게 소리가 나는 것이고 매우 규칙적으로 소리가 납니다. 전부 다 앞에 게 소리가 나고요. 어느 경우든. 뭐 그다음에 두 번째 자음이 소리 나는 거, 리을 미음이나 리을 피읍은 뒤에 게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요거 하는 리을 피읍을 잠깐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자, 읍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발음이 읍다 이렇게 발음되는 거예요, 여러분. 읍다 이렇게 발음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리을 피읍 받침이 비읍이 되기까지는 두 가지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뭐다? 자음군 단순하다. 그죠? 자단이라고 쓸게요, 여러분. 자음군 단순하다. 그래서 뭐가 탈락하는 거죠? 리을이 탈락해버리는 거예요, 1차적으로. 리을이 탈락을 하고, 그러면 두 번째로 피읍이 남겠죠. 근데 피읍은 받침에서 소리가 안 나니까 피읍의 대표음이 앞에서 뭐였죠? 그렇죠. 피읍의 대표음이 비읍이었죠. 비읍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탈락 현상이 한번 일어난 다음에 뭐가 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른 교체 현상이 또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받침의 발음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음운 현상이 같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 기역과 리을 비읍의 발음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종종 시험 문제 나오면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데 얘는 불규칙적이다. 불규칙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느 경우에는 앞에 게 소리가 나고 어느 경우에는 뒤에 게 소리가 나기도 한다. 어느 경우에 앞에 게 소리가 나고 어느 경우에 뒤에 게 소리가 나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꼭 외워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외워놓으면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이 있으니까요.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죠. 리을 기역과 리을 비읍의 발음은 좀 중요해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어요. 자, 한번 보면 자, 내용을 우선 지우고요. 자, 지우고 자, 여기 보시면 자, 겹받침 리을 기역과 리을 비읍의 발음에서 표준발음법 제4장 10항 11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그냥 인터넷에 표준발음법 제4장 뭐 이렇게 치시면 바로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시면 리을 기역은 일반적으로 기역으로 발음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기역으로 발음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기역 앞이나 모음 앞에서는 리을로 발음된다.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건 얘는 어느 경우에만 어간과 어미의 관계에서만이에요. 어간과 어미. 아직 안 배워서 어간, 어미 모르겠지만 우선 그냥 알아두세요. 어간과 어미 사이에서만 그렇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을 때 발음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발음을 잘못해요. 말다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 말다가 아니에요. 얘는 막다입니다. 막다 이렇게 발음이 돼야 돼요. 자, 알아두세요, 여러분. 막다 이건데 이게 우리가 용언에서 이렇게 잘랐을 때 안 바뀌는 부분과 바뀌는 부분이 있을 때 안 바뀌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 리을 기역의 받침상에 요 발음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어간과 어미의 관계에서만 그렇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리을 기역은 일반적으로 기역으로 발음되지만 기역 앞이나 모음 앞에서는 리을로 발음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얘는 디귿 앞에서 보세요, 여러분. 자, 얘는 디귿 앞에서 그런 거잖아요.
맞다 했을 때 디귿 앞에서 리을 기역이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해서 기역으로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나와 있듯이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는 지금 기역이잖아요. 뒤에 이어서 어미의 첫 소리가 기역인 경우에는 얘가 뭘로 발음된다? 리을로 발음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리을 기역, 어간의 리을 기역 받침인 경우에는 뒤에 이어서 기역 소리가 오면 리을로 발음되고 나머지 일반적인 경우들은 다 기역으로 발음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근데 또 한 가지,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는 모음이 이어서 온 거죠. 얘는 자음이 첫 번째 아 할 때 이 이응은 자음이 아니니까 그냥 빈자리죠. 그러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모음이 이어서 왔을 경우에는 앞말의 받침 중에 하나가 연음이 돼요. 그러니까 뒤에 게 연음이 되는, 이어서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된다? 말, 가 이렇게 발음이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해주세요. 어간의 받침 리을 기역은 일반적으로 기역으로 발음이 되지만 이어서 어미의 첫 소리가 기역이거나 뭐 모음이 왔을 경우에는 리을로 발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을 비읍의 발음은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리을로 발음되지만 자 자음 앞에 밥의 경우, 그러니까 이것도 어간인 경우예요. 자음 앞에 밥의 경우나 넙죽하다, 넙둥굴하다, 넓적하다 등의 경우에는 비읍으로 발음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걸 지우고 자 한번 보죠 여러분. 그러니까 리을 비읍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경우에 리을로 발음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발음이 어떻게 된다? 넓다가 아니라 넓다, 넓다 이렇게 발음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도 어떨까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얘 고자입니다 여러분. 자 얘도 넓고, 이건 고 이렇게 된소리로 바뀌는 것은 이게 된소리 되기 현상 때문에 그래요. 그냥 디귿이 오고 기역이 왔을 경우는 다 일반적인 경우에 리을로 발음이 된다. 근데 자음 앞에 밥이나 넙죽하다, 그러니까 자음 앞에 쓰인 밥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리을 비읍인데 자음 앞에 쓰여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음 앞, 디귿은 자음이죠 여러분. 자음 앞에 쓰였을 경우는 어떻게 발음된다? 밥다 이렇게 발음된다. 알겠죠? 자음 앞에 밥입니다. 밥, 요 글자 기억하세요. 밥. 알겠죠? 자음 앞에 쓰인 밥의 경우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도 얘도 발음은 어떻게 된다? 밥고 이렇게 발음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럼 모음 앞에 밥이 왔을 경우는 어떠냐? 이건 당연히 여기 보세요. 뒤에 빈자리가 있으니까 얘는 뭐 될 수밖에 없다? 뒤에 것이 연음되면 얘는 밟아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그렇죠? 밟아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비읍으로 발음이 못하겠죠. 뒤에 빈자리가 있으니까 연음되어서.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거 넙죽하다, 넙둥굴하다, 넓적하다가는 그냥 예외의 경우로 제시가 된 거예요. 넙죽하다, 넙둥굴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리을 비읍이 비읍으로 발음되는 경우고 일반적인 리을 비읍은 다 리을로 발음된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요 10항이나 11항의 내용을 찾아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얘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리을 기역과 리을 비읍은 불규칙적이어서 이제 좀 종종 문제로 나왔을 때 학생들이 많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 리을 비읍과 리을 기역의 발음의 그 불규칙성이라고 하는 거 요거 잘 한 3번 정도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대략적으로 대부분 그냥 교체 현상이다. 혹받침이 바뀌는 것들. 아까 가느다란 물방울 말씀드렸죠. 우리말의 발음상의 받침으로는 가느다란 물방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개 소리만 발음이 된다. 근데 겹받침의 경우에는 겹받침 중에 한 가지만 소리가 나는 것은 한 가지가 없어지는 경우일 수 있다. 그거는 탈락현상이다.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는 탈락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두 가지 까먹지 맙시다. 그래서 그 내용 보셨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된소리 대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는데요.
꼭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보시고 잘 모르시겠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